안녕하세요. 이한 소장입니다. 혹시 꽉 막힌 숲이나 모니터 화면을 막 보고 있을 때 숨이 턱턱하고 막히거나 다 때려치우고 아무도 없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들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충동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투정이 아니고 여러분이 타고난 사주 데이터가 타고난 시공간의 이 DNA 유전자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인위적인 규격, 그러니까 문명보다 제목 그대로 대자연의 그대로인 날것, 그리고 그대로의 어떤 영성과 호흡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짜 구조들을 가진 이 사주 구조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어떤 인위적인 통제를 거부하고 또 어떤 굉장히 예민한 안테나 같은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과 말 그대로 동화가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야생의 에너지를 타고 태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옛날 이 고대에는 이런 영성 코드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을 이 사주 원국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는 것들을 또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딱 정해진 조직 생활에서 영원히 병들고 겉돌 수밖에 없는지, 힘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문명을 벗어나서 진짜 자연 그대로의 자연 속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좀 발복을 할 수 있는 사주 구조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주 구조들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부드럽고 엄청 유해요. 그러니까 온화하고 부드럽고 어떤 갈등보다는 밖에서의 조화, 사람들과의 조화, 그리고 또 내면의 평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연과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자연 속에서 내가 안주를 했을 때에만 진짜 비로소 진정한 릴렉스,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자연과의 이 밸런스 균형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이세요. 또 인위적인 어떤 외부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정해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그걸 알 거예요. 내가 스스로도 좀 자연과 깊게 연결되었구나. 그러니까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균형을 사랑하면서 스스로 내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답구나. 이런 것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갈등을 피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분들의 특유의 어떤 평화로운 소통 방식, 부드러운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럼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안정감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분들은 지혜조차도 굉장히 조용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숨 쉬고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게 됩니다. 겉으로는 되게 조용조용하고 얌전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숨 쉬고 있는 이 존재감만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평온함을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좀 독특해 보여요. 이 존재 자체가 좀 귀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귀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분들은 좀 선택받은 사람이다. 어디 가든지 좀 주목을 받고 좀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 이 속에서 항상 좀 외로워요. 나는 뭔가 좀 먼 우주에서 온 것 같아. 나는 여기 지구에 소속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말 그대로 평생 동안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꼭 외국에 가서 이방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 타고 태어난 나라에서조차도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 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특별하고 항상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에 가시든지 간에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튀어 보이고 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분들 그만큼 예민할 수가 있어요. 성격 자체가. 또 쉽게 상처도 받을 수가 있고 민감하게 하나하나 좀 건드려요. 외부에서의 이 자극들이. 근데 그걸 티나지 않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고, 이걸 이제 크게 반응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주의를 좀 기울이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하는 성향들이 몇 가지가 좀 될 수가 있는데, 일부러 말을 억지로 많이 하면서 말이 많아 보이도록 자신의 성격을 꾸밀 수도 있고요. 이분들은 조용하지 않아요. 엄청 말이 많아요. 전혀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본캐와 부캐로 나누어져서 행동을 하시는 성향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수다를 많이 떤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상대방을 내 존재만으로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제 약간 사람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이분들이 은근하게 뒤에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내 의도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설득을 하려고 하는 성향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람이다 싶으면 이렇게 딱 내 통제 안에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 행동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상처받기도 쉽고 하나하나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타인과의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배우자나 주변에 내가 가까이 둬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나와 좀 이 비슷한 지혜를 가진 지적인 티카티카가 잘 되는 분들을 곁에 두셔야지만 편해요. 부끄러움도 많고 그래서 연애나 어떤 사랑 방식에 있어서도 내가 좀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나만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항상 불안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늘 안테나가 이렇게 예민하게 서 있다 보니까 금전적인 기회,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이 감각, 비즈니스나 투자 감각은 엄청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늘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자,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조금 명식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인묘진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목의 에너지가 가공이 안 된 그대로 되어 있는 이 목의 에너지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 특히 지지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김인연, 병인월, 갑진일이라는 가공의 사주를 제가 지금 만들어 두는데 이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대자연 그 자체예요. 대지를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솟구치고 엄청난 원초적인 생명력이 이 목의 에너지인데 특히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문명으로 이루어진 가공, 뭐 톱이나 어떤 예리한 칼날에 컨트롤을 받지 않고 지지의 이 목기운이 정갈하게 세력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명식들이 있어요. 지지 중심으로 이렇게 목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좀 태생적으로 어떤 인공적인 그 콘크리트 건물이나 매연이 엄청 많은 도심지에 있으면은 에너지가 좀 탁해지고 생각도 못한 어떤 좀 원인을 잘 모르는 번아웃, 무기력증에 좀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푸른 숲속에 계셔야지만 사주 원곡에서의 조우가 살아나고 비로소 뇌세포와 내 몸의 에너지가 좀 잘 선순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세력의 푸른색의 글자들이 지지를 든든하게 이렇게 지지상에 받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만들어 놓은 명식 중에서 이 인묘진 중심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사주 명식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인월생이지만 금과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또 한번 쭉 볼까요? 인묘진의 묘월생이죠. 월을 가지고 또 발달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묘묘로 금과 금극목을 하고 있는 사주도 있고요. 인묘진의 집만 있지만 이거는 목은 발달은 되어 있지 않네요. 건너가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자연에 소속된 날 것 그대로의 세트 안에는 들어가는 사주가 되고요. 이것도 갑진월의 을축인데 마찬가지로 역시 지지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 발복이 되는 사주입니다. 이 명식들은 거의 모두 그런 성향을 가진 명식들만 제가 지금 만들어 두었거든요. 여름에 태어났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들이 또 있는데 이건 또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식상이 번창을 했고 관성이 고립이 되어 있는 사주를 이 특징 안에 들 수가 있어요. 나를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관성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무력이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식상은 발달이 되어 있는 구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만약에 화일간이다라고 한다면 무토, 기토 같은 토가 발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겠죠. 한번 볼까요? 이것도 관성이고 이건 식상이 지금 자수가 있네요. 식상이 강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이런 특징이 혹시 있는지? 요것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게 병화인데 여름이에요. 근데 식상인 이 술미가 이렇게 지금 세력을 일구고 있고 나를 컨트롤하는 관성이 아예 없거나 지금 이거는 아예 관성이 없죠. 그리고 지장간에 있다고 해도 굉장히 드러나 있는 글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시에 그걸 꽂는다고 해도 방금 말씀드렸던 식상이 번창하는데 관성이 없거나 무력화된 구조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식상은 인간 세상에서 이 인간 구조에서는 가장 어떤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생에서 살아남는 생존력 그리고 어떤 자유로운 표현력을 식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숲속을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하는 야생 동물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동물은 우리에 가둬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름시름 앓고 병이 들어요. 그냥 뭐 아무런 제재를 가지 않아도 사주에 특히 이렇게 식상이 발달을 하고
관성이 없거나 고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9to5로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하게 되는 엄청 딱딱한 사무직 조직 생활에 갇혀서 살게 되면 정확하게 이런 동물원 우리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시스템 부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정말 무능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인위적인 통제가 없는 1인 프리랜서 또는 이런 1인 유튜버, 1인 창작자, 웹소설 작가, 웹툰 작가, 드라마 작가 아니면 자연을 좀 이렇게 무대로 삼아가지고 내가 이 자연을 벗삼아서 어떤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는 개발자다. 독립 1인 사업자다. 그러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떤 천재성이 번뜩이면서 그게 발복이 되면서 대박을 터트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이 엄청 태왕하거나 무관이나 또는 관성이 고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발복 현상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명식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기토인데 신유가 이 금이 식상이죠. 근데 관성인 목이 없어요. 그럼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편인이에요. 이제 마지막 특징이 될 것 같은데 정인이 문명사회에서 어떤 제도권 학문과 또 보편적인 자격증, 라이센스를 의미를 한다고 한다면 편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이 닿지 되지 않은 어떤 이치, 그리고 종교, 또 오래된 철학, 영성, 그리고 인문학적인 엄청난 깊이를 뜻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주식 차트를 보면서 속세 문명에서 그 금전을 위해서 내가 매달릴 때 그럼 이 편인이 발달된 사주도 한번 볼까요? 기토 같은 경우는 사화가 발달돼야 될 텐데 자 경금이면 이렇게 이것도 지금 보시면 토가 발달돼 있어요. 토에 금이 묻혀 있어요. 이게 뭐 정편이 섞여 있긴 하지만 편인이 만약에 잘 발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주의 어떤 섭리나 고독한 사유의 공간에 내가 확 매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돈이랑 명예만 쫓아가게 되는 어떤 천박한 경쟁 사회에서 이분들은 방랑자로 취급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웃사이더로 보일 수도 있어요. 나만의 독보적인 정신적인 영토를 구축을 하는 순간에 그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브랜드 또 플랫폼 이런 것들이 바로 이분들의 영역이 됩니다. 가공이 안 된 거죠. 엄청 예리한 통찰력. 이게 바로 고고한 영성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한번 명식을 쑥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겨울에 태어난 경금이에요. 물론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이 차가운 한기가 개축을 가지고 있고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식상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특징 기억나세요? 편인이 발달된 것도 있었지만 식상이 발달됐을 때 관이 고립이 되거나 관이 없는 상황. 지금 식상이 발달이 되었긴 한데 관성이 이거는 고립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특징으로 했던 것이 이제 목의 발달인데 이거는 이제 그 큰 특징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독특한 매력 그리고 자연에 섞였을 때 자연 쪽의 문명보다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주에 속해요. 이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식상이 지금 진축 8호 세력을 일구고 있어요. 겨울에 태어나 그리고 수가 지금 없는 사주니까 맞는 거예요. 이런 사주 명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묘진의 이 목이 월을 끼고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 사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김인연, 병인월, 갑진. 생신은 지금 가려놨습니다. 가공의 사주입니다. 어떤 분들이 명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공의 명식이고 여기 뒤에도 쭉 만들어놨는데 나이대가 다 비슷해서 이건 조금 앞에 연령대로 만들어봤어요. 겨울의 정화. 자, 이것도 보시면 자연에 좀 더 내가 자연 속에서 나의 어떤 귀족적인 이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과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삶의 테마가 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유년, 갑자월, 경호, 그리고 을의, 정해, 무진, 기사, 을의, 을료. 이것도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에요. 자, 이것도 무진, 개해, 무진인데 이건 지금 병존이 떨어져서 병존이 지금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무진이라고 하는 이 개해월의 겨울에 토인데 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재성만 더 있어요. 아까 그 특징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그 세트 안에 들어가는 사주예요. 사주 명식을 풀다 보면 나랑 비슷한 파트너, 내 배우자로 들어와야지만 깊게 연결이 돼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머리 회전은 엄청 빠른데
갈등이 앞에 놓였다 생각하면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피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감각은 또 뛰어나요. 이 개수, 개해니까 임수보다는 개수가 좀 더 이분들이 사용하기에 유리해요. 사주를 보면 이렇게 글자들이 좀 쏠려 있는 사주들, 이것도 기토인데, 늦가을의 기토인데 보시면 금기가 이 경금과 수월 속에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관성은 없어요. 이것도 역시 자연 속에 있을 때 좀 더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명식이고,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수월의 신금이에요. 수 에너지가 전혀 없죠. 이건 식상이 아예 없어요. 아까의 특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인성, 이 기토와 술토, 축토가 형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자연 속에서 좀 더 깊게 연결된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역시 가을의 금기가 엄청 강한 갑목, 갑신, 일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관성이, 이거는 관성이 고립이 된 게 아니라 관성이 더 발달이 되어 있어요. 역시 큰 특징 안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제가 예시로 든 세 가지 특징은 그냥 큰 특징일 뿐이고 자연 속에서 좀 더 내가 편안하고 밸런스를 유지하고 문명과 떨어져 있었을 때 꼭 자연 속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너무 속세에 들어갔을 때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주들이거든요. 이 사주들이 꼭 화계가 발달돼 있거나 그런 사주들이 아니고요. 단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한번 음미를 해보시죠. 이것도 입추 이후에 들어온 사주, 이것도 미월 여름의 병화지만 관성이 없는 사주예요. 자, 이것도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것도 여름의 을미월의 경술인데 문명과 떨어졌을 때 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여름에 태어났지만 문명과 떨어져야 되고 병호월이라는 뜨거운 월에 태어났지만 문명과 떨어져야 편해요. 사주 명식 이렇게 한번 보시니까 어때요? 내가 유독 좀 예민한가? 나는 뭔가 좀 사람들과 섞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막 스스로를 갉아먹고 스스로를 뭔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끄러움이 많은 건 그게 자신의 성향이지 절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의 특징이 또 있는 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자신감이 그렇게 좀 떨어져요. 조심스러워요. 함부로 상대방들에게 나를 허락하거나 내어놓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많고 조심성도 많고 좀 걱정이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필요 없는 행동들은 좀 하지 않는데 그래도 결심을 하시면 그대로 행동을 하시려고 하는 성향인데 그만큼 좀 인맥이 넓을 수도 있고 두루두루 좀 라이트하게 잘 알고 상대방과 나와의 믿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머리도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영리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나 처세술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처리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 몇 가지 특징들과 함께 제가 정성스럽게 좀 만들어 놓은 사주 명식들을 천천히 좀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음미를 해보시고 만약에 지금 조직 생활에서 유독 좀 겉돌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DNA에 각인된 영혼이 지금 문명이라고 하는 잘 안 맞는 옷을 입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그저 숲에 살아야 하는 어떤 자연 동물이 이 삭막한 콘크리트 사막에 팍팍하게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원초적인 야생 자연의 에너지를 어떤 타이밍에 또 어떤 무대에 꽂아야 안전하게 돈과 명예라는 황금으로 재련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명확한 인생의 나침판을 내가 어떻게 로드맵을 또 그려봐야 할지 곧 다가오는 하반기 변곡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 사주 그릇에 정확한 영토와 또 생존 전략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한인문 명리연구소 프로필에 오픈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십시오. 정통 학술 연산을 바탕으로 1시간 심층 전화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엉켜있는 운명 데이터를 하나하나 싹싹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